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일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철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9월 모의평가 또 치르는 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매번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죠. 그건 바로 뭐냐면 모의고사는 정말 모의고사일 뿐입니다. 내가 수능에서 더 나은 그런 결실을 맺기 위한 과정에서 치르는 시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중시를 해야지 여러분 모의평가의 결과만 중시하면 안 되죠. 오늘 나의 점수가 몇 점이냐, 물론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점수라는 그 결과보다 내가 1교시 시험을 치를 때 어떤 점을 더 보완을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하나씩 파악을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험 시작 전 나의 마음 상태, 심리 상태 너무 긴장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체크를 해봐야죠. 만일 내가 너무 긴장을 했다, 그에 따라 집중력을 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시험 시작 전에 너무 긴장하지 않기 위한 방법 생각하고 남은 시간 동안 실제 모의고사 치르면서 연습해서 여러분 덜 긴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죠. 시험 치르는 과정에서 어떤 세트, 어떤 문제를 특히 읽고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어려웠는지 또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그것들을 좀 더 잘 읽고 잘 풀기 위한 그런 방법을 또 여러분이 남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점에서 부족한지를 내가 스스로 파악하지 못하면 남은 시간 동안 나의 부족한 점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채워야만 수능에서 정말 좋은 결실 거둘 수 있는 거 알죠? 네. 자, 그럼 이제 1부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1번에서 3번 세트 함께 보죠. 여러분 1번에서 3번 세트는요. 독서 과정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평가는요. 우리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모의평가라든가 이 수능이 교육과정이랑 굉장히 긴밀하게 맞닿아 있어요. 즉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 요소를 최대한 시험에서 잘 드러나게끔 출제를 하려고 하죠. 그래야 학교 현장에서도 또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를 할 때 이게 출제되는 거니까 좀 더 신경 써서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독서 과정 방법에 관한 내용이 지난 6월 모평에 이어서 9월 모평에도 이제 출제가 되었다고 보여요. 독서 교과서에 보면요. 이런 독서 과정이라든가 독서 방법에 관한 그런 이론적인 내용이 짧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에서 이제 3번 세트에 대해서 따로 대비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독서 교과서 여러분 집에 있죠. 그 독서 교과서에 그 이론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빠르게 참고해서 여러분이 읽어보면 여기 1번에서 3번 같은 이런 세트를 푸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런 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 방법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잘 익힙시다. 그러면 좀 더 빠르게, 좀 더 정확하게 읽고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인데 여기 지금 책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어려운 책 있다,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가 나오는데 이 나가 독자죠. 독자의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미술에 대해 막 알아가기 시작한 나예요. 이렇게 독자의 특성에 관한 요소는 또 기본적으로 출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글 읽을 때 이런 부분 주목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 알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책을 선택을 했냐면 조금은 잘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알려진 이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라는 책을 선택해서 이제 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독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책을 선택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내용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출제 요소가 될까 안 될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주목했으면 선택지에 대한 판단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죠. 다음 문단 볼게요. 이 문단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서론에 관한 얘기를 해요. 이 서론에서 미술이라는 것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미술가들이 있을 뿐이다. 미술가를 중시를 하는 것인데 이거는 결국은 글쓴이의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이 글쓴이의 관점은 미술가, 미술 작품에 이제 주목해서 미술사를 이해를 한다라는 것인데 27장에서도 자신의 관점을 다시 설명을 하고 있대요. 그렇다면 여기 서론과 그 다음에 27장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련이 있잖아요. 다 저자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었느냐? 27장의 내용을 서론의 내용과 비교하면서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독서의 방법에 관한 내용이죠. 이렇게 독서의 방법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역시 출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읽을 때 독자의 특성, 독서의 방법, 그 독서의 방법을 나타내는 핵심 어구를 딱딱딱 빠르게 짚으면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비교해서 읽는 방법 짚었고요. 그 다음에 이 독자인 나는 처음에 책을 접했을 때 이 책이 유럽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목차를 읽기 전에 봤어요. 목차를 봤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이제 예측하기입니다. 이런 읽기 전 활동으로 예측하기, 즉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예측하는 활동을 하고 그에 따라 그걸 고려해서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좀 전략적으로 독서를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목차를 봤어요. 그랬더니 유럽 외의 지역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 접했을 때랑 목차를 본 후랑 이 책에 대해서 뭔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럽만이 아니라 유럽 외의 지역도 포함하고 있구나.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또 뭐냐면 당연히 독서의 방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독서를 할 때 내가 목차를 참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지역에 관한 얘기들이 있지만 이전부터 관심을 두고 있었던 유럽의 르네상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읽은 후에 나머지 부분을 읽는 방식으로 책을 읽어나갔다. 즉 자신의 관심 있는 부분부터 먼저 읽었다. 역시 독서의 방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독서의 방법에 관한 요소들만 딱딱딱 빠르게 짚으세요. 그 다음에 기억 부분, 서양 미술사는 자료가 풍부하고 해설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서 근데 책이 이 미술사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많이 갖춰지지 않은 나도 읽기 쉬운 책이라고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서 저자가 해설한 내용을 저자의 관점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무엇과 이제 관련이냐면요. 독서의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독서 교과서에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독서의 태도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독서의 태도라는 것도 독서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독서를 할 때요. 독서를 할 때 주체적인 어떤 관점 입장에서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그런 활동을 또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만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읽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 독서의 태도, 그에 따른 이런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 또 역시 여기에서 출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독서의 방법, 독서의 태도 요 두 개의 키워드를 일단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하나 덧붙이자면 독자의 특성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런 요소들이 결국 출제 요소가 된다라는 것 이해하세요. 알고 가세요. 그리고 이제 그 관련 정보들만 앞으로도 탁탁탁 짚어서 읽으세요. 그럼 문제 다 풉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아무래도 좀 무비판적으로 좀 수용을 한 그런 느낌이 나죠. 좀 비판적으로 주체적인 관점에서 이런 저자의 관점에 대해서 이 관점이 타당한지 이런 것들도 좀 따지면서 읽었어야 되는데 그런 태도가 좀 아쉽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곰브리치의 이 책이요. 선생님 집에도 있는데 두꺼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려면 사실 상당히 이거 많은 시간을 이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부담스러웠지만 하루하루 적당한 분량을 읽도록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실천하다 보니 어느새 다 읽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이제 독서 계획, 즉 독서를 어떻게 했는지 역시 독서 방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밑줄 치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이거 다 선택지에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럼 이런 글 어떤 내용에 주목하면서 읽어야 하는지 여러분 잘 익혔죠? 자, 1번 문제 보죠. 윗글을 쓴 학생이 책을 선정할 때 고려한 사항 이제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문단에 보면 독자의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학술적인 지식이, 즉 미술사에 대한 지식이 좀 이제 부족해요. 미술에 대해 막 알아가기 시작한 나거든요. 그런 나에게 적합한 책으로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를 선택했다라고 1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 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책인가, 자, 이것을 고려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수의 저자들이 참여에 집필했느냐, 다양한 연령대 독자에서 추천받은 것이냐, 이전에 읽은 책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최신의 학술 자료를 활용하여 믿을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라는 요소는 지문에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번이죠. 2번 가겠습니다. 글에 나타난 독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독서 방법이 중요한 출제 요소가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서 방법에 이제 주목하면서 읽었으면 이 문제도 역시 금방 풀었을 거예요. 책에서 내용상 관련된 부분을 비교하며 읽는다. 독서 방법으로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보면 서론이랑 27장의 내용을 비교하며 읽는다라고 이 문단에 나와 있어요. 그죠? 책의 목차를 통해 책의 구성을 파악하고 읽는다. 이런 읽기 전 활동, 예측하기 활동으로 목차를 통해서 책에 어떤 내용 요소들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 그런 활동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3문단의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저자의 경험을 연관지며 읽는 거는 독서의 방법으로 우리가 지문에서 주목한 적이 없어요. 읽은 적이 없습니다. 답 3번이죠. 책의 분량을 고려해 독서 계획을 세워서 읽는다는 것, 글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고요. 자신의 관심에 따라서 읽을 순서를 정하여 읽는다는 것은 3문단 뒷부분에 가면 이전부터 관심을 두고 있었던 유럽의 르네상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읽은 후 나머지 부분을 읽었다라고 역시 독서의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3번이죠. 우리가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었다, 다 맞았다, 물론 그것도 이제 중요한데 앞으로 어떤 이와 유사한 것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정확하게 잘 풀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어떤 정보를 주목하면서 읽어야 되는지, 어떤 지점에 초점을 맞춰서 선택지된 판단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는 게 바로 해설 강의로 공부를 잘 하는 겁니다. 알죠? 자, 이게 3번인데 기억과 관련하여 보기를 바탕으로 조언할 때 그 내용이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는데 이 보기의 내용은 뭐예요? 여기 보면 저자 해설 외에도 다양한 해설이 있을 수 있다. 네, 이 저자의 해설에 저자가 속한 시대의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비롯된 영향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독자는 책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책의 내용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주체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그런 수용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선택지 볼까요? 자, 1, 2, 3, 4, 5가 있는데 여기서 정답이 되는 건 뭘까요? 정답이 되는 건 일단 보기를 바탕으로 조언하는 것이니까 기억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정답이 되는 것은 당연히 기억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기를 바탕으로 조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보기와도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충족해야 정답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1번을 보면 책의 자료를 자의적 기준에 의해 정리하는 것. 이렇게 자의적 기준에 의해서 책의 내용을 정리했다는 것이 기억에 나와 있습니까? 기억과 관련 없죠. 책이 유발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파악하기보다는 책이 유발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기억에서 파악했습니까? 기억과 관련이 없죠. 기본적으로 기억과 관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3번을 볼게요. 다양한 분야를 균형 있게 다룬 책. 네, 지금 이 글의 학생 나가 읽은 책은 여러 지역에 관한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 이 글과 관련이 없진 않아요.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를 보세요. 하나의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을 읽는 게 좋겠어라고 조언했다고 한다면 이 조언이 맞기 위해서는 이 조언이 보기랑 관련이 있어야죠. 보기랑 관련 없어요. 그렇죠?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먼저, 자신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을 먼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도 사실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뒤를 보세요. 전문가인 저자가 책을 구성한 방식대로 읽는 게 좋겠어라는 이 내용이 보기에 있습니까? 이거 보기랑 관련이 있습니까? 보기랑 관련 없어요. 그렇다면 둘은 기억과 관련 없다. 둘은 보기랑 관련 없다. 그러니까 1, 2, 3, 4 다 답 안 된다. 5번을 보면 책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하기보다는 책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내용이 기억에 있어요? 없어요? 기억에 있습니다.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저자의 관점을 판단하면 읽는 게 좋겠어.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저자의 관점을 판단해야 된다. 자, 이제 보기에서 보면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책의 내용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과 또 역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억과도 관련이 있고 보기와도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답 5번. 그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를 풀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사고의 방법 관련해서 하나 여러분이 정확하게 익혀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일종의 비판적 사고 유형의 문항인데요. 비판적 사고 유형의 문항은요. 비판의 대상이 되는 내용과도 당연히 관련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 유형 문제에서 정답이 되는 건 비판이 대상이 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야 돼요. 즉 기억과 관련이 있어야 되듯이. 그 다음에 그 비판을 하는 관점, 입장과도 당연히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보기의 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되듯이. 그 두 가지 측면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비판적 사고 유형의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이어서 4번에서 9번 세트 함께 하도록 할게요. 주제통합 세트 함께 하도록 하죠. 자, 이번에 주제통합 세트가 사회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주제통합 세트는 인문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됐고요. 이렇게 간혹 사회에서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 사회뿐만 아니라 과학이라든가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주제통합 세트가 또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 출제된 이 주제통합 세트 광고를 중심 제조로 이제 삼긴 했는데 사실은 경제 제재라고 할 만큼 경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경제 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제재인데 이번에 이 세트는 그렇게 아주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9월 모의평가 이 국어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가 예전에 비해서 조금은 이제 낮아진 그런 느낌이 이제 좀 평이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이제 들었을 겁니다. 만일 이 경제 관련 내용과 관련해서 지문도 어렵고 문제도 더 훨씬 어렵게 출제가 됐다고 한다면 이것도 이번 시험도 이제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이 이제 꽤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이 보는 수능은 6월 모의평가, 그 다음에 이 9월 모의평가, 이 중간 정도의 이제 난이도가 될 가능성이 사실은 이제 제일 높다고 봐야죠. 그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6월 모평에 정말 거의 유사하게 비슷하게 출제가 될 수도 있고 9월 모평에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6월과 9월의 이제 중간 정도일 것이고 그렇다면 9월보다는 어쨌든 간에 어려운 것이고 그에 따라 이 경제 관련 내용이 출제되었을 때 어떻게 읽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충분히 연습을 하지 못한다면 그걸 잘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수능에서도 역시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의 그런 결실을 거두지 못할 수도 있죠. 선생님이 강조를 하는데 이번 수능에서도 법이나 그런 경제 관련 취재 어떻게 읽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여러분이 충분히 연습을 하고 특히 두 가지 제재와 관련해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실력을 다져서 시험장에 가야 된다. 이 사실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세트를 통해서요. 역시 어떤 정보들 주목하면서 읽어야 되는지를 잘 익혀보자고요. 일단 먼저 지문을 읽기 전에 이 지문에서 어떤 정보를 주목을 해야 하는지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면 광고라는 말이 선택지 앞부분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보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와 나의 글의 중심 제재가 광고라는 사실을 사실은 지문 읽지 않아도 이 문제만 보고도 알 수 있었다. 그 점 하나 짚고요. 5번 문도에 보면 독점적 지위라는 것이 출제 요소라는 걸 확인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지문 읽을 때 독점적 지위에 대한 세부 정보들을 잘 짚어놨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했어야 됩니다. 나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6번 1, 2, 3, 4, 5 선택지 앞부분을 빠르게 훑어드리면 역시 광고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광고라는 것이 이 글의 중심 제재다. 7번 출제 요소 뭡니까? 기역, 니은이에요. 그러면 처음 독해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기역, 니은 밑줄 쳐놨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역, 니은의 그 개념, 그 의미에 대해서 문맥을 통해서 반드시 정확하게 파악해놔야 한다. 그런 상태에서 7번 문제에 빠르게 골랐어야 되죠. 그걸 잘했는지 그 지점을 좀 체크를 좀 해봐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볼게요. 다음은 어느 기업의 광고 기획 초안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윗글 참고해서 이제 초안 분석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광고와 관련해서도 역시 또 출제 요소가 됐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9번 어휘 문제네요. 그러면 쭉 훑었을 때
광고, 독점적 지위, 기억, 니은 이런 것들이 핵심 출제 요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문 보죠. 자, 가히 이제 1문단인데 광고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광고가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효과가 크대요. 그럼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게 뭐냐? 그 개념부터 이제 나와 있죠. 이렇게 개념이 나와 있으면요, 이 개념은 독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념부터 주목을 해줘야 되겠는데,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상품을 다수의 판매자가 경쟁하며 판매하는 시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유사하지만 뭔가 다른 점들이 있는 그런 상품을 여러 판매자가 경쟁하며 판매하는 시장, 그것이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것인데, 여기 보면 이런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상품을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고를 이용을 한대요. 그러면 광고를 이용하는 이건 어떤 목적이죠. 이렇게 무언가 어떤 목적, 이유 설명하고 있으면요, 목적, 이유 이런 걸 설명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주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상품을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고를 이용한다, 이 부분을 일단 1문단에서 핵심 정보로 여러분이 주목을 좀 해야 했고요. 그러면 차별적으로 인지, 선호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역시 또 이제 이유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함께 주목을 해줘야 되겠는데,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원하는 구매자에 대해 누리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를 이용하는 목적을 여기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죠?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죠.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죠? 독점적 지위의 강화를 위해서 광고를 이용한다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 두 부분을 특히 이런 이 광고를 이용하는 목적, 광고를 이용하는 이유와 관련해서 1문단에서 주목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출제 포인트로 내가 짚었는지 체크. 자, 만일 잘 짚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을 주목하면서 읽어야 되는구나, 여기서 이제 알고 남은 기간 동안 연습하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는 것은 이런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수능 평가원 지문에 보면요, 개념을 제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것도 일종의 개념 제시한 거예요.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는 것의 그 개념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개념 제시하는 거 평가원 지문에 많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해설 강의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평가원 지문의 패턴을 익히는 거죠. 이런 내용이 출제 요소가 된다는 걸 내가 익히는 거죠. 그에 따라 나중에 이제 실전 수능 시험에 갔을 때 의식하지 않아도 이런 정보들 나 스스로 이제 빠르게 딱딱딱 짚으면서 주목하면서 읽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실력 발휘할 수 있게끔 자기를 만들어 줘야 돼요. 보죠. 판매자, 구매자의 이제 수요를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매자의 이제 수요, 구매자가 얼만큼 수요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공급량 많을 때보다 적을 때 높은 가격 지불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 공급량 감소시킴으로써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급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는 건, 이거는 바로 이제 또 무엇과 관련 있는 정보냐면 독점적 지위와 관련 있는 정보죠. 우리 이 문단 시작할 때 지금 여기 독점적 지위 나와 있습니다. 이거 출제 요소라는 것 지문 읽기 전에 파악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세부 정보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목하면서 읽는 거예요. 독점적 지위에 있다는 것은 판매자가 공급량을 감소시킴으로써 가격을 좀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러한 지위 덕분에, 독점적 지위 덕분에 다소 비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특징입니다. 이 특징, 이런 특징에 관한 정보도 이제 기본적으로 출제 요소가 많이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이윤을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이윤이 지속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대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또 주목해야 되는 정보. 왜죠? 왜 기대할 수 없느냐? 장기적으로 보면 신규 판매자의 수가 장기적으로는 증가할 수 있다. 그러면 판매자 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 그 하나의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들의 이윤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으로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면서 이제 읽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단 한번 보죠.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차별성을 알리는 이제 대표적인 방법은 이 광고를 통해서 정보 알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바로 이런 상품의 차별성을 알리는 대표적인 방법이죠. 하지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떤 대표적인 방법 말고 어떤 뭔가 다른 또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법도 주목을 해줘야죠.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으로 보이는 광고만으로도 상품의 차별성을 이제 부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딱 광고를 봤을 때, 우와, 이거는 정말 이 광고 찍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겠는데 이런 느낌을 소비자한테 주는 것만으로도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기업이 뭔가 좋은 어떤 그 기업이 미는 상품이니까 저렇게 비싼 돈 들여서 광고를 찍었다 이거죠. 그렇지 않은 상품이라고 한다면 저렇게 비싼 돈 들여서 광고 찍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고에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이 주목을 해야 했고요. 네. 가격이 변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네모를 치겠습니다. 독해할 때 여러분이 특히 중요하게 여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특히 이렇게 서로 관련 있는 요소를 또 잘 짚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격이 변화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이게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거죠. 이렇게 어떤 용어의 개념이 나와 있으면요. 이런 개념이 문제 풀 때 기본적으로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런 경제 관련 내용에서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짚고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못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해할 때 반드시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가격이 변화할 때, 이렇게 가격이 변화할 때 상품 수요량 변화, 상품 수요량이 변화하는 정도입니다. 이런 변화하는 정도. 이게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개념 이해해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어지는 걸 보면 뭐뭐일수록 뭐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출 분석하는 학생들 알 거예요. 평가원 기출의 경제 관련 내용에서 뭐뭐일수록 뭐뭐다, 뭐뭐면 뭐뭐다, 뭐뭐에 따라 뭐뭐다. 이런 식의 형식을 취한 그 문장의 요소는 반드시 출제 요소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호하는 상품이 차별화되었다라고 이렇게 느낄수록, 이런 차별화되었다라는 이런 느낌이 강할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차별화, 이런 차별화가 정말 잘 되었다라고 느낄수록, 이런 차별화가 잘 될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가격 변화를 줘도 상품 수요량이 잘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높여도 상품 수요량이 저거 너무 비싸 하고 팍 주는 게 아니라 수요량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충성도가 높은 거죠. 가격을 올려도 이 고객들이 다 구매를 또 해줘. 충성도가 매우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충성도가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충성도가 높아지면, 네, 이런 충성도의 개념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여기 수요의 이제 가격 탄력성이 이렇게 낮아진다라는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아진다라는 것은 충성도가 높아지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또 판매자의 독점 적지 어떻게 됩니까? 강화된대요. 자, 이런 인과관계 경제 관련 지문에서 반드시 아주 핵심 출제 요소로 주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 강화된다. 이렇게 읽어야 했고요. 이제 이어지는 걸 이제 보면 기억이 이제 나오는데, 이 기억의 의미를
또 우리가 이 문맥 속에서 정확하게 짚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매자는 이렇게 광고가 경쟁을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경쟁을 제한한다는 거의 의미는 바로 뭐예요?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는 거죠. 독점적 지위가 강화된다는 얘기는 어느 한 기업의 제품이 주도적으로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기업들이 경쟁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제한이죠. 그래서 이 밑줄친 기업 경쟁을 제한해 이런 개념이, 즉 이 말의 개념이 이렇게 독점적 지위가 강화된다 이거다 라는 이해를 독해 처음 할 때부터 했는지 그 점을 또 여러분이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독점적 경쟁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판매자도 독점적 경쟁시장 여기에는 다수의 판매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신규 판매자 진입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판매자도요. 자신들의 그런 제품을 좀 더 많이 팔리게 하기 위해서는 차별성을 강조를 해야 돼요. 차별성을 강조를 해서 결국 독점적 지위를 강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독점적 지위의 강화를 위해서 뭘 쓴다고요? 1문단에서 봤잖아요. 1문단에서 뭘 사용한다고 했어요? 광고. 그래서 여기서도 광고를 빈번하게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이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내용 이해할 수 있고요. 다음 보죠. 예, 나를 보도록 하겠는데, 자, 나 시작할 때 보면 가와 나의 연결고리가 이제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금방 광고라는 거 알 수 있죠? 광고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광고를 시작하고 있으니까 광고, 네, 광고주 판매자의 이윤 추구선은 이제 기획되는데, 자, 이 글에서 이제 이 나의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글의 화제를 파악하는 것도 여러분 글의 앞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요거 주목했습니까?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 뭐가? 광고가. 그래서 이 나의 글은 광고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거 설명하고 있죠.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제시한 게 이겁니다. 광고가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 간 경쟁을 촉진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경쟁을 촉진의 의미가 뭔지 이것의 이제 개념도 문맥을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는데, 이러한 효과는 광고를 통해 상품 정보에 노출된 구매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예민해질 때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에 예민해질 때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뭐일 때 뭐뭐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민하면 경쟁이 촉진되는 거예요. 그죠? 사실 그래서 여기도 이런 인과관계가 있는데, 이제 고급 독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급 독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학생은 이 부분을 읽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량을 바꾼다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면 뭐뭐다. 주목해야죠. 여기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량을 바꾼다라는 말은 여기 가격에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거랑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쵸?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량을 바꾼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설명이 가능해요. 어떤 말? 가에 있는 말로. 가에 있는 어떤 말? 여기 적혀 있는데. 자, 여기 적혀 있는데 보여요? 뭡니까? 찾았어요? 네. 이 말로 바꿀 수 있죠. 민감하게 수요량을 바꾼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요 개념으로 이용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가격 변화에 상품 수요량도 민감하게 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이건 어떻다는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이렇게 작은 게 아니라 이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이거는 높은 거예요. 큰 거예요. 가격 탄력성이. 그죠? 요 생각을 좀 했으면 정말 고급 독해자. 고급 독해자다. 이렇게 가의 개념을 나에 적용할 수 있다. 가나 이런 주제 통합 세트에서 정말 여러분이 앞으로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가의 개념을 혹은 가의 원리를 나에 적용하자. 옆에다 좀 적어 놓을래요? 가에 제시되어 있는 개념, 원리를 나에 적용. 그렇게 읽는다면 훨씬 여러분이 이 가나 주제 통합 세트에서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다. 꼭 그 팁으로 잘 정리해 놓고, 자, 이어지는 걸 볼게요. 판매자는 경쟁 상품의 가격을 더욱 고려하게 돼요. 그렇죠. 가격을 더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가격에 따라 수요량이 팍팍 바뀌니까 당연히 가격을 고려해야죠. 가격을 고려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 경쟁사보다 가격을 좀 더 낮게 제시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돼요. 가격 경쟁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격 경쟁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경쟁을 촉진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경쟁을 촉진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했어야 되는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니은과 관련하여 경쟁을 촉진의 이제 내용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했어야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 니은의 개념도 이제 파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걸 보면 경쟁은 신규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신상품을 쉽게 홍보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촉진한다. 그렇죠. 신규 판매자가 진입하게 된다면 당연히 경쟁이 촉진될 수 있죠. 경쟁하게 되면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경우에 가격 경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당연히 독점적 지위는 약화되겠죠. 아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약한 경우에는 독점적 지위가 강화됐었잖아요. 반대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니은과 관련된 것으로 독점적 지위가 약화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기억 니은 또 대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가나에서 대비되는 요소가 있다. 반드시 출제 요소. 그래서 밑줄 친 기억 니은으로 문제를 만든 겁니다. 선생님도 뭐 그런 문제 당연히 만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출제들도 당연히 그런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 경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되겠죠. 다음 보면 이 독점적 경쟁 시장을 넘어서 이 광고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준대요. 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 관련해서 여러분 어떤 정보 주목했습니까? 일단 먼저 이걸 좀 주목했어야 돼요. 필요나 욕구를 환기하는 것. 그죠? 이 필요나 욕구를 환기해가지고 그래서 요 소비를 이제 촉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대요. 그래서 바로 이 경제 전반의 선순환이 바로 광고가 미치는 두 번째 영향. 첫 번째 것은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것은 경제 전반의 선순환을 일어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 요 영향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요 선순환이죠. 그럼 요 선순환의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이런 경제 지문에서 과정을 이해를 할 때는요 반드시 인과관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다 좀 적어 놓을래요. 경제 과정 이해는 인과관계 주목.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말들을 딱딱딱 주목하면서 읽어야 된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자, 여기 광고 쓰던 상품을 새 상품으로 대체하고 싶은 소비자 욕구를 강화하고 네. 자, 어떤 휴대전화 광고 이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그 막 광고가 나와요. 네, 휴대전화 아직 쓸만함에도 불구하고 저 전화기 너무 좋아 보여요. 그거 왠지 바꾸고 싶은 거예요. 소비자 욕구를 강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아직 내 전화기가 정말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꾸게 된다? 유행 주기를 단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결국은 소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인과관계를 여러분 주목하면서 이해를 하는 읽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소비가 촉진이 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산활동이 늘어나겠죠. 생산활동이 늘어납니다. 그럼 생산활동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생산 요소가 이제 당연히 생산하려면 필요하니까 이 생산활동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생산활동이 증가한다라는 건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용 및 또 투자의 증가는 어떻게 됩니까? 고용 및 투자의 증가는 소득을 증가시켜요.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또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소비가 증가하는 건데 선순환이에요. 순환입니다. 순환이에요. 소비가 증가하면 또 어떻게 되죠?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다시 앞으로 와서 자, 소비가 증가된다. 소비가 증가되면 생산활동을 저격해요. 그렇죠? 그래서 생산활동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생산활동이 증가하면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소득이 증가해요. 그에 따라 또 소비가 증가해요.
그쵸?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순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또 개념어가 나와서 이제 주목을 해줘야 되겠는데, 한계 소비 성향. 자, 이 한계 소비 성향의 개념은 경제 전반의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인데, 그러면 한계 소비 성향이 크면 이 선순환의 효과가 더 클까요, 작을까요? 한계 소비 성향이 크면 선순환의 효과도 크겠죠. 한계 소비 성향이 크다는 얘기는 결국은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더 굉장히 소득이 또 그에 따라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소득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라 생산 활동도 더 증가할 것이고, 그죠? 이런 이 선순환의 효과가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 저 개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양의 값이어서 경제 전반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 이와 관련해서 환경오염 우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광고 소비 촉진 효과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소비뿐만 아니라 이 소비로 촉진된 생산 활동에서 여기서도 환경오염이 일어나고, 생산 활동에서도 환경오염이 일어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화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 문단 주목했으면 되죠. 4번 가나에 대한 설명을 하장 적절한 것 찾으라고 하고 있네요. 1, 2번 가, 3, 4번 나, 5번 가나.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 선택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내용 요소, 지문에 있다 없다 빠르게 판단해야 되겠죠. 이런 겁니다. 광고의 개념을 정의하는 부분, 가에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광고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가에서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강화를 위해서 광고는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중요한 위상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반면에 이제 그래서 이제 2번 가는 광고가 판매자에게 중요한 일을 제시하고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얻으려는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광고가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판매자에게 중요하겠죠. 네, 독점적 지위 강화를 위해서 중요한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부분의 내용은 가에서 당연히 추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얻으려는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고 되는데,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얻으려는 효과는 뭘까요? 이거 가에서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할 수 있게끔, 자신들의 상품을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할 수 있게끔 하는데 광고가 중요해요.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광고를 통해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차별적 인지 선호, 독점적 지위의 강화, 이 효과에 대해서 가에서 설명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설명하고 있다. 관련 내용이 있다. 그렇다면 2번이 답이네요. 이렇게 2번을 답으로 골라서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나는 광고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영향이 하나가 지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1문단에 경쟁 촉진, 그 다음에 2문단에서는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거, 이렇게 여러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각의 영향을 이 각각의 영향을 각각의 어떤 견해라고 한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요 앞부분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뒤에를 보면 각각의 견해가 안고 있는 한계점, 이게 지문이 없잖아요. 뒷부분이 확실히 틀렸어요. 그렇죠? 4번 보죠. 나는 광고가 구매자에게 수용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고 되는데, 이렇게 수용되는 과정이 어디 있어요? 없지. 구매자가 광고를 수용할 때 유의점을 나열하는 것도 없어요. 5번을 보면 가와 나는 모두 구매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라고 되는데, 이 구매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을 가와 나의 내용에서 추론으로 가능하겠습니다. 가에서도 이 어떤 가격이라든가, 나에서도 가격이라든가 어떤 상품의 품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매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거지, 어느 정도의 추론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뒤를 보세요. 광고와 관련된 지도마련 레퍼런스가 어디 있어요? 확실하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인트를 딱딱 짚어서 그 해당 포인트가 있다 없다를 빠르게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다음 보죠. 독점적 지위에 대한 설명을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또 세부 정보도 이미 주목해서 잘 이해를 했는데, 보죠.
독점적 경쟁시장에 신규 판매자가 진입하는 걸 차단하지는 않죠. 독점적 경쟁시장이라는 것의 개념을 고려를 하면 독점적 경쟁시장이라는 것은 다수의 판매자가 경쟁하며 판매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 글에서는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신규 판매자가 진입하는 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가액 마지막 문단의 끝부분만 보더라도 독점적 경쟁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판매자 진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적절하고요. 판매자가 공급량을 조절하여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 문단의 앞부분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는 것에 그런 개념을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그 개념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3번, 구매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상품 공급량에 따라 어느 정도인지를 판매자가 감안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라고 됐는데, 상품 공급량에 따라 어느 정도인지 판매자가 감안 안 해도 돼요? 아니죠. 이 문단의 세 번째 줄 보면 판매자는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수요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의 물량이 많을 때보다 적을 때 이제 높은 가격을 구매자가 이제 지불하고자 하기 때문에 공급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이제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데,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럼 수요를 고려를 한다라는 것은 구매자가 이제 어떤 가격에 이제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3번 선택지는 이 지문의 이 문단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답으로 골랐어야 되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독점적 경쟁시장의 판매자가 다소 비싼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 네,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은 공급을 감소시킴으로써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윤이 장기적으로 딱 완전히 보장되는 건 아니죠. 네, 단기적인 이윤일 가능성이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윤이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설명이 여기 바로 이제 이 문단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독점적 경쟁시장의 판매자가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 자신의 상품을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하게 하면 강화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3문단에서 차별적으로 이렇게 구매자가 상품에 대해서 인지하고 선호하게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게 만드는 겁니다. 충성도를 높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충성도를 높게 만들면 독점적 지위가 강화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독점적 지위가 강화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5번 적절하겠죠? 네. 자, 5번 함께 했고요. 5번 문제에서는 5번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잘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점 잘 다시 체크해 보세요. 6번 보겠습니다. 나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사실 이거는 실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읽으면서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설 강의니까 순서대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인데, 광고에 의해 유행 주기가 단축되어 소비가 촉진될 수 있다라는 것, 나의 이 문단에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금방 판단할 수 있죠. 지금 보면 유행주의가 단축된다라는 건 그만큼 소비가 빨리빨리 일어나는 겁니다. 소비가 촉진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 전반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정도는 한계 소비 상향이 커질 때 작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2번 선택지가 수능을 잘 보는데 여러분이 주목해야 하는 선택지예요. 이거는 지금 한계 소비 성향 개념을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개념을 적용해야 되고 그 과정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 적용해서 판단하는 것 꼭 잘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2번 선택지는 중요하다. 그럼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보면,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진다는 얘기는, 자, 그 개념을 적용을 하면 뭐가 커진다는 얘기냐면 결국은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가 많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가 많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죠? 그만큼 생산활동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죠. 생산활동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면 고용이나 투자가 또 그만큼 더 많이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소득도 또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선순환의 효과가 어떻게 되죠? 커지게 되겠죠.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지면 이런 선순환을 일으키는 정도는 작아진다가 아니라 커지는 것이죠. 이렇게 개념 적용해서 그 과정의 인과관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선택지였습니다. 과정의 인과관계까지
잘 고려해야 했다. 자, 2번. 광고가 생산활동을 자극하면 근로자거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킬 때 인과관계를 다 주목했던 겁니다. 생산활동 활발하게 일어나면 소득 증가합니다. 생산활동 증가하게 되면 노동, 기계 같은 이런 생산 요소 이용 증가하고 그에 따라 소득도 증가하게 되고 소비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는 경제 전반에 광고가 없는 상황에 비해 환경오염을 심화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의 산문단에 보면 이런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가 소비뿐만 아니라 소비로 촉진된 생산활동에도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소비로 촉진된 생산활동에서도 환경오염이 일어나게 하니까 환경오염이 심화될 수 있죠. 적절합니다. 7번을 보겠습니다. 이 세트에서는요. 7번 문제가 중요해요. 이 7번 문제에 잘 판단했는지를 여러분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기억년을 이해한 내용은 이제 적절한 것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기억의 개념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지문 읽으면서 기억 관련해서 주목을 했는데, 기억의 개념은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는 겁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은 거예요. 충성도가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충성도가 높을 때 경쟁 제한 이게 가능한데 상품에 대한 구매자의 충성도가 높아질 때 일어난다. 적절하네요. 그렇죠? 충성도가 높아진다. 이 말은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는 거잖아요. 독점적 지위가 강화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기업이 독점적으로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기업들이 경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제한되는 거죠. 적절하고, 니은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질 때 일어난다고 되는데, 자, 이 니은과 관련해서 우리 독해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지는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즉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민감하게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가격 경쟁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니은과 관련하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질 때 일어난다는 것도 적절하네요. 그죠? 그러면 요 1번이 이제 답이 되게 되는데, 요 1번 선택지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시사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이거는 평가원 기출 예전 거 보면 다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개념어가 이 경제지문에서는 꼭 선택지에 개념어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문제를 못 푼다. 독해할 때부터 그 개념이나 원리를 중요하게 여기자. 꼭 명심하고요. 연습해야 돼요. 2번을 보죠. 기억의 결과로 판매자는 상품의 가격을 올리기 어렵게 되고라고 되는데, 가격을 올리기 어렵게 되는 게 아니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으니까 가격을 좀 올려도 충성도가 높아서 사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기가 어려운 건 아니지. 니은의 결과로 구매자는 다소 비싼 가격을 감수하게 된다고 되는데, 니은은 가격 경쟁을 촉발하는 거예요. 이게 가격에 따라서 민감하게 수요량도 변하기 때문에 가격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죠? 그래서 다소 비싼 가격을 감수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지. 기억은 시장 전체의 판매자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라고 되는데, 네, 이거는 독점적 지위가 이제 강화된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경쟁 업체가 제대로 이 독점적 지위가 강화된 그런 업체랑 경쟁을 제대로 못하니까 판매자 수가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니은은 신규 판매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진다는 의미다. 아니죠. 신규 판매자가 시장에 진입하니까 더 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뒷부분이 여기는 확실하게 틀렸다. 그죠? 그 다음에 다음을 보지요. 4번 선택지. 기억은 기존 판매자의 광고가 차별성을 알리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고 라고 되는데, 기존 판매자의 광고가 차별성을 알리는 데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어 즉 경쟁이 제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니죠. 니은은 신규 판매자의 광고가 의도대로 성공한 결과로 나타난다. 이건 네, 맞을 수 있어요. 신규 판매자의 광고가 의도대로 성공하면 신규 판매자가 그 시장에 잘 성공적으로 진입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경쟁 촉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기억은 요 4번 선택지의 기억에 관한 부분은 틀렸고 니은에 관한 부분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판단 잘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기억은 광고로 인해 가격에 대한 구매자의 민감도가 약화될 때 발생하고 라고 되는데,
가격에 대한 구매자의 민감도가 약화됐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가격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지가 않아. 가격이 좀 올라도 구매한다는 얘기예요. 가격 탄력성이 낮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앞부분의 설명 이거 맞을 수 있겠고, 그런데 뒤를 보면 니은은 광고로 인해 판매자가 경쟁 상품의 가격을 고려할 필요가 감소될 때 발생한다. 경쟁 상품의 가격을 고려해야만 해요. 가격 경쟁이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틀렸죠. 그러니까 5번 답이 안 되는 거죠. 네, 이런 7번 같은 문제는요, 기억연에 대해서 각각 다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 2, 3, 4, 5 선택지 판단을 10번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1번의 기억, 1번의 니은, 2번의 기억, 2번의 니은, 이렇게 각각 10번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푸는 연습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런 7번 같은 유형 중요하다고 표시를 해놓고 수능 직전에 다시 여러분이 판단하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연습하고 수능 현장 가면 아무래도 또 좀 해본 건 더 잘한다니까요. 자, 8번 봅시다. 다음은 어느 기업의 이제 광고기획 초안이다. 이 글을 참고하여 초안을 분석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는데, 갑기업의 광고기획 초안이네요. 여드름억제 비누에 대한 것인데, 여기 지금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갑기업은 처음 이제 시장에 진입하려는 상황이에요. 신제품은 새로운 성분이 함유되어 기존의 어떤 비누보다 여드름 억제 효과가 탁월하며 국내에서 전량 생산할 계획이다. 이거 뭘 부각하는 겁니까? 차별화 부각한다는 거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했어야 됩니다. 다음 보면 을기업이 이제 있는데, 을기업이 선도하는 기업이네요. 큰 비용을 들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기 드라마의 상품을 여러 차례 이제 노출하는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큰 비용을 들인 이런 이 광고, 이렇게 큰 비용을 들인 이런 광고는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했죠? 거기 가의 3문단에 보면 많은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 광고만으로도 상품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봤을 때도 상품의 차별성 부각, 그런 말이 떠올랐어야 돼요. 즉, 보기를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보기랑 지문이랑 그렇게 딱딱 짝을 맞추면서 대응시키면서 읽어야 되는 거지. 그거 자꾸 연습해줘야 돼요. 반면 우리 기업은, 이 갑기업은 이번 광고로 상품에 대한 정보 검색을 많이 하는 소비 집단을 공략하고자 제품 정보를 강조하되 광고 비용은 이제 최소화하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갑기업과 을기업의 광고 전략이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광고계요, 새로운 성분의 여드름 억제 효과를 강조하는 겁니다. 차별화죠, 차별화. 그래서 억제 효과를 체험하는 것을 진술하는 모습을 담은 TV 광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선택지 보죠. 1번 선택지를 보면 이 광고가 갑기업의 의도대로 성공한다면 을기업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될 수 있겠어라고 되는데, 갑기업의 의도대로 성공한다라는 것은 지금 갑기업은 어떤 상황이냐면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그러면 을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을기업의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을 해야 돼요. 가격 경쟁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1번 적절합니다. 처음 독해할 때 지금 여기 정리해 놓은 것이 결국 이 지문의 출제 요소죠. 이런 출제 요소를 잘 주목하는 읽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선택지된 판단이 빨라지는 겁니다. 정확해지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잘 연습을 해야지 독서를 정복할 수 있다. 명심해요. 2번, 이 광고로 갑기업의 여드름 억제 비누 생산이 확대된다면, 생산이 확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우리 인과관계로 다 또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생산 요소가 많이 투입돼야 돼요. 공장의 고용이나 투자가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죠. 이 광고로 갑기업이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게 된다면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 내 판매자 간 경쟁은 장기적으로 약화될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윤을 보게 된다 그러면 갑기업이 을기업과 경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갑기업이 점점 그 매출을 늘려간다고 한다면 갑과 을의 경쟁은 약화가 아니라 강화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3번이 적절하지 않다 판단 가능하고, 4번, 이 광고로 갑기업은 많은 비용을 들이는 방법보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차별성을 알리는 것을 볼 수 있겠다고 되는데, 보기에 지시되어 있는 광고를 보면 새로운 성분의 여드름 억제 효과를 강조하는 것, 이거 지금 제품 정보를 강조한다고 하고 있죠. 그렇다면 차별화시키는 것으로 지금 제품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번, 이 광고가 갑기업의 신제품을 포함하여 여드름 억제 비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높인다면, 이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높인다. 그러면 갑기업은 자사 제품의 가격을 높게 측정할 수 없겠어 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결국은 가격에 수요량이 민감하게 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면 가격 경쟁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격을 경쟁력 있게 지시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조금 저렴하게 가격을 정하는 게 좋겠죠. 제품의 가격을 높게 측정할 수 없게 됩니다. 적절하겠죠? 자, 그럼 이제 8번까지 봤고요. 이제 9번을 봅시다. 9번을 보면 문맥상 A와 바꿔쓰기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A를 보면 생산 요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앞에 이제 주어로 생산 요소를 고려해야 돼요. 생산 요소가 반입된다라는 건 운반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생산 요소가 뭐 운반돼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삽입된다라는 건 어떤 틈이 있으면 그 틈에 끼워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입한다는 건 여기 영자가 환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입이라는 것은 환영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 아니죠. 그 다음에 주입한다라는 것은요. 주입한다라는 건 흘러 들어가도록 부어 넣는 거예요. 흘러가도록 부어 넣는 거죠. 그게 주입입니다. 이제 투입이 맞죠? 투입은 뭐 던져 넣는다는 의미인데 이게 투입이 또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이냐면 사람이나 물자, 자본 따위를 필요한 곳에 넣는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정답 5번 잘 골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 경제의 어떤 전형적인 특징을 함께 또 우리가 짚어봤습니다. 그런 점들 잘 읽고 잘 생각할 수 있었는지 체크하고 실력 향상시키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야죠. 다음 시간에 더 열심히 합시다. 안녕.